멸공. 안녕하세요, 우짜라고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A웹, 이 A웹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시끄러운가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알아볼까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3일 우짜라고의 정치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먼저 A웹은 세계에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거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선거 관리 기관을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관입니다. 시작부터 뭔가 설립 목적이 너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설립 목적이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저런 의도로 했다네요. 왜 이 A웹이 문제가 되는지, 왜 선관위가 문제가 되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봅시다. A웹이 선관위가 창설했다고는 알고 있으나 창립 멤버로 놀라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만의 중앙선관위가 합작으로 설립한 기구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중국하고 같이 설립한 겁니다. 그럼 왜 중국과 설립을 했을까요? 그건 중국이 한국을 이용해서 한국의 세계적 입지를 이용해 많은 나라들을 끌어들여서 중국이 투자하고 있는 나라의 선거에 개입해서 중국의 친화적인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실제 그 나라에 대한 통치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현재 실제로 그런 일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왜 A웹이 무서운 기구인지 아시겠죠? A웹이 주체는 대한민국 선관위가 아니라 대한민국 선관위는 바지 사장일 뿐이고 실제 주인은 중국이라는 겁니다. 대만 외교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건 뇌피셜 음모론이 아니라 팩트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중화민국 102년, 즉 2020년이에요. 2020년 10월 14일 대한민국 인천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립총회에 참석합니다. 대만은 지난 수년간의 선거 업무 성과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이게 실제 보도된 내용입니다. 실제 선관위를 통해서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A웹을 창설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전해졌지만 현실은 대만과 합작으로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즉 중국은 대만의 중화된 이미지를 이용해서 중국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였던 거죠. 그래서 대만을 선택했고 실제 뒷배는 중국 본토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이 선거를 위한 기구를 만든 거예요. 씨, 진짜 돌겠다. 아니 이게 뭡니까? 미친다 진짜. 자, 그럼 왜 이들이 문제가 되냐면 중국은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돈을 투자한 나라에 개표기와 투표용지를 지원 또는 판매를 해서 그 나라의 선거에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려면 전문가가 있어야겠죠. 이 전문가들이 가장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관위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이죠. 왜 못 건드리냐고요? 선관위를? 각 선관위의 모든 위원장이 전부 현직 판사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수사를 하거나 감사를 하더라도 사법부에서 막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사나 재판도 선관위를 이길 수 없는 사법부의 하나의 카르텔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의 선관위였고 가장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 선관위의 연수원이었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장소였죠. 그래서 연수원 건물 등기부등본에 외국인 숙박시설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대한민국 선관위 연수원 건물에서 버젓이 다른 나라 선거에 해커들이 개입을 하고 작업이 끝나면 상주하고 있다가 실업급여까지 챙기면서 다음 지시까지 기다리면서 활동을 했던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윤석열 대통령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었고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럼 왜 하필 그날 하셨나? 왜 12월 3일이었나? 그날이 바로 가나의 사전투표 시작일이었기 때문에 조작을 위해서 선관위에 다 모여 있을 것을 확인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신 겁니다. 며칠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선관위의 A웹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을 했습니다. 웬 뜬금없는 사실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그건 바로 A웹에 푸에르토리코 선관위가 등록이 되었기 때문이죠. 놀라운 건 푸에르토리코에게 A웹에서 개표기와 투표용지를 지원했다는 겁니다. 이걸 다시 말하자면 푸에르토리코에도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조회가 필요했던 거고 선관위에서 지원했다고 사실조회 요청에 공식적으로 답변이 온 겁니다. 푸에르토리코가 왜 중요하냐면 푸에르토리코는 미국령의 나라입니다. 즉 푸에르토리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라는 거죠. 다시 말해 A웹이 푸에르토리코가 아닌 미국의 부정선거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 거의 미친 짓을 한 거예요. 미국에서 떨어진 작은 나라부터 잠식해 가겠다는 중국스러운 발상이죠. 이래서 트럼프가 취임식 날 비공개 연설에서 죽으라 부정선거를 강조했던 겁니다. 선거사무소에서 유권자의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조차 불법이라며 완전히 조작된 선거라고 규정을 했죠. 일례로 선관위에서 바이든이 선택된 선거투표 용지를 대한항공을 이용해서 미국으로 실어 날랐다는 말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떠도는 소문이 아니에요. 트럼프가 이미 언급했던 내용이에요. 이렇다 대한민국의 선관위는 중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초롱성을 구축해서 선관위라는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간에서 전 세계 선거에 중국의 지시대로 개입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선거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애초에 중국의 속국화를 위한 작업에 동참하면서 엄청난 중국 자본이 들어갔고 그 돈을 받은 친중 정치인들이 알면서도 눈 감고 모른 척 해온 게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 국민의힘 친중 정치인 명단도 공개했지만 이들만이 아닙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의힘으로부터 왕따를 당했는지 아시겠죠? 국민의힘 누구도 윤석열 대통령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방관했죠. 그게 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고 있다는 걸 들은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기 하야시키려고 했던 거고 조기 대선을 통해서 정권교체를 빌미로 개헌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 개헌이 4년 대통령 중임제를 하되 책임 총리제식의 공상당식 내각제를 하려고 준비했고 지금도 그 준비는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각성을 하면서 갑자기 봉기하고 일어나니까 국민의힘도 당황해서 잠시 발톱을 숨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5년이면 떠나지만 국회의원은 몇 번이고 횟수에 제한 없이 헤쳐먹을 수 있는 자리니까요. 지지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여론대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여기서 낙인 찍히면 더 이상 정치를 할 수 없으니까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뒷배인 바로 중국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국민들만으로 싸움이 될까요? 이제는 트럼프가 언제 움직여 주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운명도 정해진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을 희생시킬 건지 회생시킬 건지 제2의 건국을 일으키게 할 건지 이제 기다림의 순서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믿고 따르고 지지하면서 언제가 될지 모를 그날을 묵묵히 기다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신은 위대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십니다. 당신은 믿음직한 국민의 든든한 대통령이십니다. 당당히 불러봅니다. 윤석열 각하 멸공.